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은 기묘한 침묵에 빠져 있습니다. 뉴욕과 런던의 화려한 스크린 위에서 은 가격은 마치 중력에 묶인 듯 제자리를 맴돌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 상품의 가격 변동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어왔던 금융 시스템의 구조적 균열에 관한 이야기이며 실물 자산이 종이 화폐의 지배에서 벗어나려는 거대한 움직임의 서막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가지수와 부동산 등락에 시선을 빼앗기고 있을 때 상하이의 항구와 베이징의 금고에서는 조용하지만 필사적인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바로 은이라는 전략적 금속이 서방 세계의 금고에서 동방으로 대규모 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그리고 당신이 일상에 몰두하는 사이 실물 은은 시장에서 증발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신호를 놓친다면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이미 가격은 당신이 닿을 수 없는 곳으로 사라져버린 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단순히 수요와 공급의 법칙 때문만이 아니라 세계 경제의 판도가 뒤집히는 충격적인 사건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소음 속에 가려진 진실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이것은 경고이자 다가올 미래에 대한 목격담입니다. 이야기는 차가운 숫자에서 시작됩니다. 현재 중국 상하이 금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은의 가격은 국제 시세인 런던이나 뉴욕의 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금융 용어로 이를 프리미엄이라고 부릅니다. 통상적인 시장 상황에서라면 이러한 가격 차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의 차익 거래자들이 싼 곳에서 사서 비싼 곳에 파는 과정을 통해 가격 차이를 순식간에 메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 가격 격차는 좁혀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시장 메커니즘이 무언가 근본적인 기능 부전에 빠졌음을 시사합니다. 중국이 전 세계의 은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있다는 헤드라인은 단순한 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데이터가 증명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질문은 중국이 은을 샀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왜 그토록 공격적으로 구매하고 있는가? 그리고 왜 서방의 금융시장은 이를 애써 무시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현상은 단순한 원자재 사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서방 중심의 금융 질서인 종이 시장과 동방 중심의 실물 시장 사이의 신뢰가 깨어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런던과 뉴욕의 시장은 종이 보증서를 거래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실제 은이 없어도 거래가 가능하며 레버리지를 통해 수천 톤의 은이 존재하는 것처럼 서류상으로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반면 상하이 금거래소는 실물을 기반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는 실제로 금속을 인도받아야 하며 종이 쪼가리는 통용되지 않습니다. 지금 중국 내에서 형성된 높은 프리미엄은 시장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런던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 당장 손에 쥐을 수 있는 진짜 금속을 원한다.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비트리지, 즉 차익 거래가 왜 작동하지 않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론적으로 런던에서 은을 사서 비행기나 배에 실어 상하이로 보내면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통로가 막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류 비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물 은을 대량으로 구하는 것 자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서방의 금고에 쌓여 있던 은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런던 금시장 연합회와 뉴욕 상품 거래소의 창고 재고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등록된 실물 은의 양이 지난 몇 년간 급격히 감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즉시 인도가 가능한 등록 재고의 감소세는 더욱 가파릅니다. 이는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실물을 인출해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 누군가는 누구일까요? 바로 실물을 중시하는 동방의 국가들입니다. 그들은 서방의 투자자들이 종이 가격의 등락에 일희일비하며 매도 버튼을 누를 때마다 묵묵히 그 물량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거대한 부의 이전과도 같습니다. 서방은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즉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믿지만 동방은 그 가격이 낮게 유지되는 틈을 타 실물 자산을 독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격은 서방이 정하지만 물건은 동방이 가져가는 기이한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은 시장이 보여주는 가장 큰 모순이자 기회입니다. 시장의 가격은 여전히 낮게 억눌려 있지만 실물 시장의 타이트함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고의 고갈은 어느 순간 임계점에 도달할 것입니다. 종이시장에서의 거래량이 아무리 많아도 실물 인도를 요구하는 순간 창고가 비어 있다면 시스템은 붕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를 뱅크런에 빗대어 실버런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은행에 예금된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이 대출로 나가 있는 것처럼 귀금속 시장 역시 실제 보관된 은보다 훨씬 많은 양의 종이 은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만약 투자자들의 5%만이라도 실물 인도를 요구한다면 현재의 재고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중국이 만들어내고 있는 높은 프리미엄은 바로 이러한 잠재적 위기를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방의 파생상품 시장이 언제든 멈출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전에 가능한 많은 실물을 확보해 자국 내로 들여놓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이렇게 은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산업적 수요 때문만은 아닙니다. 물론 중국은 세계 최대의 태양광 패널 생산국이며 전기차 배터리와 첨단 전자제품의 제조 기지입니다. 은은 이 모든 산업의 필수 소재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매집 패턴은 산업적 비축을 넘어서는 전략적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역 데이터와 수입 통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국으로 유입되는 은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광산에서 채굴된 정광 형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재련된 은괴들이 중국의 항구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차원의 전략적 자원 확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은은 중국에서 수백 년간 화폐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서양인들이 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길 때 중국인들은 은을 경제활동의 혈액으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기억, 즉 화폐적 DNA는 현대 금융 시스템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깨어납니다. 위안화의 국제화를 꿈꾸는 중국 입장에서 달러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미국이 달러를 무기화하여 제재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러시아의 사례를 통해 목격한 중국은 달러 시스템 밖에서 결제하고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수단을 찾고 있습니다. 금이 국가의 최후 보루라면 은은 산업과 경제를 돌리는 실질적인 혈액이자 민간이 보유할 수 있는 최고의 안전 자산입니다. 중국 내에서의 은 수요 급증은 인민은행의 금 매입과 괴를 같이 하는 현상입니다. 정부는 금을 사고 민간과 산업계는 은을 사는 이중 전략을 통해 국가는 전체적인 실물 자산 보유고를 늘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원자재 사이클의 순환이 아닙니다. 이것은 금융의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과정입니다. 과거에는 런던과 뉴욕이 금속의 가격을 정하고 전 세계가 그 가격에 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하이가 높은 프리미엄을 제시하며 물량을 빨아들이고 있고 런던의 가격은 점점 현실과 괴리된 허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서방의 투자자들이 연준의 금리 결정과 고용 지표에 매몰되어 있는 동안 동방의 전략가들은 실물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베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시장이 효율적이라고 믿도록 교육받았습니다. 모든 정보가 가격에 반영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시장이 가장 비효율적일 때 가장 큰 기회가 온다는 것을 증명해 왔습니다. 지금의 은 시장이 바로 그렇습니다. 종이 시장의 가격은 풍부한 공급을 가리키고 있지만 실물 시장의 창고는 비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순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 현실이 허상을 이기게 됩니다. 물리적인 금속이 부족해 공장이 멈추거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종이 가격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가격은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갭을 띄우며 폭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폭발의 도화선은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상하이와 런던의 가격 괴리입니다. 이것은 마치 댐에 균열이 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댐이 무너진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합니다. 어제도 튼튼했고 오늘도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엔지니어들은 미세한 균열 사이로 물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프리미엄이 바로 그 새어나오는 물입니다. 그것은 압력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런데도 월스트리트의 분석가들은 여전히 차트를 들이밀며 하락을 경고합니다. 그들은 과거의 패턴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려 하지만 지금의 시장 구조 자체가 바뀌었다는 사실은 간과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투기적 수요가 가격을 올렸다가 거품이 꺼지며 폭락했지만 지금은 실수요가 가격을 받치고 있는 구조입니다. 떨어지면 누군가가 감사히 물량을 받아가는 시장, 이것이 바로 강세장의 초입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소음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가격 변동성은 소음입니다. 하지만 재고 감소와 지역 간 가격 불균형은 신호입니다. 이 신호는 명확하게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은이라는 자산이 서방의 금융상품에서 동방의 전략 자원으로 성격이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의 흐름을 읽지 못한다면 다가올 부의 재편 과정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중국이 왜 그토록 은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왜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인지 구체적인 산업 데이터와 기술적 분석을 통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태양광 패널 뒤에 숨겨진 거대한 수요의 폭발, 그리고 대체 불가능한 은의 물리적 특성이 어떻게 시장을 쥐어짜게 될지 그 실체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 거대한 수요의 폭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차트나 금융보고서가 아닌 원소 주기율표와 물리학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은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금속 중에서 가장 전기 전도율과 열 전도율이 뛰어난 물질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물리적 법칙입니다. 전자가 가장 빠르게 이동해야 하고 열을 가장 효율적으로 방출해야 하는 모든 첨단 기기에서 은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리는 저항이 너무 높고 금은 너무 비쌉니다. 인류가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 전기화 시대로 나아갈수록 은은 단순한 귀금속이 아닌 문명을 지탱하는 필수 전략 물자로 격상됩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이 전 세계에 은을 빨아들이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전 세계 태양광 패널 공급망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습니다. 실리콘 웨이퍼부터 셀 모듈에 이르기까지 태양광 산업의 심장은 중국에서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태양광 산업에서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기술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태양광 셀 기술이 기존의 PERC 방식에서 탑콘과 헤테로 접합이라는 차세대 기술로 전환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술 용어들이 낯설게 들릴 수 있지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폭발적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기술인 탑콘과 헤테로 접합셀은 기존 방식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은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도성이 뛰어나는 페이스트를 더 두껍고 넓게 도포해야 하는데 데이터에 따르면 신기술은 기존 대비 약 50%에서 100% 더 많은 은을 소비합니다. 과거 서방의 분석가들은 은 가격이 오르면 태양광 제조업체들이 은 사용량을 줄이는 스리프팅 기술을 개발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효율성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제조사들은 은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사용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은을 줄여서 효율이 1%라도 떨어지면 그 패널은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즉, 산업적 수요가 가격에 비탄력적으로 변한 것입니다. 가격이 올라도 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중국의 태양광 산업은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는 곧 거대한 은 소비 블랙홀이 만들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국제에너지기구의 예측치조차 매년 수정되어야 할 정도로 실제 수요는 예상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태양광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과 전기차라는 또 다른 거대한 파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내연 기관차보다 최대 2배 이상의 은을 필요로 합니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 전력 분배 장치, 그리고 수많은 센서와 커넥터에 은이 사용됩니다. 특히 고전압 충전 시스템이 도입될수록 저항을 최소화하고 발열을 막기 위해 은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또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와 5G 네트워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0.1초의 지연도 허용하지 않는 고속 데이터 전송을 위해서는 최고의 전도체가 필요합니다. 중국이 제조 2025 전략을 통해 반도체와 첨단 산업의 자립을 외치는 상황에서 은은 그들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원료입니다. 이제 시선을 수요에서 공급으로 돌려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수요가 이렇게 폭발한다면 광산에서 더 많이 캐내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시장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은, 공급의 대부분이 은 광산이 아닌 다른 금속 광산에서 부산물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 은 공급의 약 70% 이상이 구리, 아연, 납, 금을 채굴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됩니다. 이것은 경제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가집니다. 은 가격이 2배로 뛴다고 해서 구리 광산이나 아연 광산이
생산량을 2배로 늘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 수입원은 구리와 아연이기 때문입니다. 즉, 은 가격이 급등해도 공급은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공급의 비탄력성이라고 합니다. 더욱이 새로운 광산을 개발하여 생산을 시작하기까지는 평균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환경 규제는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고 채굴 비용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광석의 품위 저하입니다. 과거에는 1톤의 흙을 파내면 상당량의 은을 얻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 양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지구의 얕은 곳에 있는 은은 이미 대부분 채굴되었고 이제는 더 깊이, 더 위험한 곳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멕시코와 페루 같은 전통적인 은 생산국들의 생산량은 이미 정점을 찍고 하락세로 접어들었다는 데이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공급은 줄어드는데 수요는 폭발하는 이 완벽한 불균형, 이것이 바로 현재 은 시장의 구조적 현실입니다. 중국의 전략가들은 이 뻔한 수급 방정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공급이 제한된 필수 자원을 미리 확보하려 드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중국은 단순히 은을 수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 재련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광석을 금속으로 바꾸는 재련 능력의 상당 부분이 중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서방의 광산에서 채굴되는 정광이 최종적으로는 중국으로 보내져 정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실물 공급망의 목덜미를 중국이 쥐고 있는 셈입니다. 런던과 뉴욕이 종이로 된 선물 계약을 거래하며 가격 노름을 하고 있을 때 중국은 실물 공급망을 통제하며 미래의 가격 결정권을 조용히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적 배경을 이해하고 나면 최근의 시장 움직임이 단순한 투기가 아니라는 것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공장을 돌려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 재고 부족은 곧 생산 중단을 의미합니다. 그들에게 은 가격 상승은 비용 증가의 문제일 뿐이지만은 재고 고갈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가격이 오르더라도 물량을 확보하려 들 것이며 이는 시장의 하단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요인이 됩니다. 투자자들은 가격이 떨어지면 공포에 질려 팔지만 산업적 수요자들은 가격이 떨어지면 땡큐를 외치며 물량을 쓸어 담습니다. 지금 우리는 바로 그런 현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서방의 금융 언론들은 이러한 구조적 변화를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경기 침체가 오면 산업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단편적인 논리만 내세웁니다. 하지만 그들은 녹색 에너지 전환이 선택이 아닌 강제된 정책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정부들은 경기 부양을 위해 태양광과 인프라 투자를 늘릴 것이고 이는 경기 침체 상황에서도 은 수요를 견인할 것입니다. 즉, 은은 경제가 좋으면 전자제품 소비가 늘어서 좋고 경제가 나쁘면 정부의 인프라 투자와 안전자산 수요 때문에 좋습니다. 중국은 이 양면의 이점을 모두 취하기 위해 국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방 세계가 직면한 가장 불편한 진실 중 하나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서방은 제조업을 동방으로 이전하고 자신들은 금융과 서비스업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실물 자원을 다루는 능력과 인프라를 상실했습니다. 이제 자원의 무기화가 진행되는 시대에 서방은 종이돈을 들고 줄을 서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중국이 만들어낸 프리미엄은 바로 이러한 공급망의 우위를 금전적으로 환산한 청구서와 같습니다. 당신들이 우리의 물건을 쓰고 싶다면 더 비싼 값을 치르라는 경고인 것입니다. 산업적 수요가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더 깊은 역사적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은 단순한 산업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천 년간 인류의 화폐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의 DNA 속에는 은에 대한 특별한 기억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중국의 역사 속에 숨겨진 은의 의미와 그들이 왜 달러 시스템을 우회하기 위해 은을 전략적 도구로 선택했는지 그 거시경제적 배경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원 확보를 넘어선 금융 주권을 향한 중국의 100년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